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2학기 온라인 미적분 수업, 횟수로는 3차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반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서 맞게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능 완성 문제 해설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9페이지 유형 4 등비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페이지부터 먼저 보여드렸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아래 n제곱이라고 보여져 있는 이 등비 수열에 수렴하는 조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판단하는 얘기인데, 알다시피 아래 n제곱의 극한은 저 아래 값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n제곱, 만약에 r이 1보다 컸다면 1보다 크다, 즉 거듭제곱을 할수록 값이 점점 커지죠. 계속해서 무한히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는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r이 1인 경우 거듭제곱을 해도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 이건 뭐 정해져 있는 얘기네요. 그 다음 절대값이 r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일 때죠. 이때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0으로 쪼그라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0으로 수렴하는구나. 자,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 케이스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하기도 해요. 아래 2n제곱이 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건 절대값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일 때와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 1보다 클 때와 발산, 수렴 발산 현상이 똑같고 그렇게 나뉘어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수열은 음의 부호와 양의 부호를 계속해서 교대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진동하는 발산을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4가지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쉬운 문제면 그냥 수렴하는 아래 값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4번째거든요. 이게 제일 좀 불편하잖아요. 뭐 음의 부호 가졌다, 양의 부호 가졌다가 막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발산하고 막 이런 애매한 경우잖아. 그래서 이 경우가 사실은 이제 까다로우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자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때 분명 리미트 r의 n제곱 얘는요 발산해요. 발산 충분해요. 뭐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이제 진동하게 되는 이런 발산인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분명 이건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발산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역수. 얘의 극한이.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거 그냥 역수로 써놓을까요? r의 n제곱 분의 1. r분의 1의 n제곱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역수가 취해져요. 그럼 얘는 아까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r분의 1이잖아. 얘잖아요.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뒤집어요.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r분의 1은? r분의 1은요? 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역수를 취해 뒤집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자, 얘는 하지만 자,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0보다는 작겠죠. 어쨌든 음수기 때문에 0보다는 작아야죠. r분의 1은. 자, 이 안에 있습니다. 즉, 뒤집으면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좀 요거는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동하는 경우에 진동하니까 답도 못 구하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가 아니라 역수를 취했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일단 좀 주의 있게 봐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에서는 사실 이런 유형의 형태가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고요. 올해 수능 완성에서도 트렌드라고 할 만큼 관련된 문제가 뒤에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하면서도 사실은 연습해봤던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로 문제로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필수 유형은 여러분들께 남겨두고요. 60페이지로 가서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조금 까다로워지는 것들도 있네요, 보니까. 자, 13번 수렴하는 조건. 수열이 수렴할 조건인가, 급수가 수렴할 조건인가 잘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14번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진 등비 수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해 주는 문제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주항은 15번이에요. 일단 문제가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네요. 자, 이제 수능 완성다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보자. 자,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얘 때문에 그래요. 자, x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이런 극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저 x의 범위에 따라 함수 fx의 식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나눠서 한번 써보죠. 옆에다가 자,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x가 1보다 크다는 건 x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자,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최고치한 개수의 비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xn제곱, xn제곱의 개수가 x. 1분의 x가 되죠. 함수는 x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함수값을 구할까? x가 1이면 x에다 1을 그대로 대입했다 칩시다. 2분의 3. 그렇죠? 자, 식은 이러해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해보자. xn제곱은 쪼그라들죠. 0으로 수렴. 1분의 2x 남나요? 이게 쪼그라드니까 수렴 0으로. 따라서 이때는 함수가 2x가 되는구나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미안, 작거나 될 때죠.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이 네 번째가. 생각해봐요. 분명히 진동 발산한다 그랬어요. 발산. 바로 떠오르시나요? 뭐든지. 사실 이 네 번째가 필요한데,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얘도 어쨌든, 왔다 갔다 뭐 진동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거면, 등호는 빠져야죠. 미안합니다. 어차피 음수든 양수든 무한대로 어쨌든 진동하는 거 맞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치지 뭐. 그래서 그냥 x야. 잘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런데 정확하게 식을 표현한다면 이거 한 번만 써볼게요.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진동하니까 수렴 발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발산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려고요. x n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 n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이것도 x n제곱으로 나누니까 x 여기는 x-1제곱분의 2 이런 꼴의 계산이 되죠. xn제곱으로 나눠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보여요. 비록 xn제곱은 진동하는 발산 형태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역수를 취해주면 얘네들은 둘 다 0으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 따라서 남는 건 1분의 x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함수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일 때 x, 함수값 2분의 3, 요일 때 2x,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또 x. 사실 이 네 번째는 그냥 이것도 진동, 발산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처럼 생각해도 답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방법을 안다면 더 좋겠죠. 자, 아무튼 fx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난다는 구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네요. 밑에 내려가 보니 fa와 fa분의 1을 뺐을 때 1이 나오는 모든 a를 다 찾으래요. a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럼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렵네요. 자, fx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a라는 함수값을 구할 때도 a의 범위에 따라 a 값에 따라서 함수에 적용하는 함수의 대상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a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여기일 때냐, 여기일 때냐, 여기일 때냐, 여기일 때냐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가자. 자, 그럼 첫 번째. 천천히 가봅시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A보다 1보다 크면 이때거든요. 따라서 FA는 함수값이 그대로 A. 이거 이해되시나요? 됐지? 그럼 A분의 1은 역수잖아. 그럼 1보다 큰 A를 역수를 취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EX. 그래서 얘는 함수가 EX야. 즉, A분의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진다.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보다 다시 정리. 1보다 컸기 때문에 함수는 요거야. 함수값은 A.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의 역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어. 요 세 번째 함수 얘야. 이게 EX야고 함수 EX라고. 함수값은 A분의 2 함수값이니까. 자, 이렇게 뺀 값이 1이 나온다를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방정식 푸는 거예요. 양변 A를 쭉 곱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했더니 뭐가 나오나요? A는 마이너스 1과 2인가요? 이렇게 나오나? 그렇죠. 그 중에 우리 원하는 건 1보다 큰 값이니까 자, 일단 A가 2인 거는 확보를 했습니다. 저건 맞네요. A가 2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주황색으로 할까? 자,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요 그냥 바로 해보면 되잖아. A가 1이면 함수값이 2분의 3이야. 그럼 뒤집어도 이것도 1이죠. 이것도 2분의 3이지. 빼면 0. 될 리가 없네요. 버려. 안 돼요. 버려. 자, 이제 세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는 함수가 애초에 EX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자, A가 이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은 EX니까 함수값은 E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자, 이제 A분의 1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면 요건 바로 한 번에 계산해 볼까?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지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애들은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죠. 바깥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깥 부분이 되면 첫 번째 케이스거나 네 번째 케이스거나예요. 둘 다 함수는 x로 똑같아. 그치? 자, 따라서 a분의 1에 대한 함수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1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요 세 번째 케이스의 함수라서 2a. 뒤에는 뒤집었기 때문에 바깥쪽 요 x라는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분의 1 그대로. 요게 1이 나오도록 또 방정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해서 얻어지게 되는 a 값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a가 그런 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된가요? 그래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그래서 이 중에 원하는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를 구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어차피 함수가 x로 똑같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것도 똑같아요. 요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걸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함수가 똑같거든. 첫 번째랑 똑같은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a면 답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답이 안 되거든.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를 해보시면 답이 안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생겨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이런 방정식에 만족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구한 건 두 개의 값이 되는 거겠죠. 답은 2분의 3 되겠네요. 더하면. 자, 이제 좀 수능 완성스러운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건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오른쪽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것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 같아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R에 대해서 이러한 극한의 식이 성립을 했대요. 근데 여전히 R이 1보다 큰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뭐 이런 정보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 등식으로부터 R의 값이 얼마인지 R의 범위나 값을 특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보다 크냐, 뭐 1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 아예 우리 안전하게 한번 가볼까? 위에다가 써볼게요.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을 그냥 내려놓고 갑시다. 첫 번째, 얘를 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그냥 구해놓고 가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R은 1이면 뭐 얘는 1로 수렴할 거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면 얘는 0으로 쪼그라들 거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 발산한다. 자, 이걸 가지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의 방정식을처럼 이제 한번 만들어서 R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 똑같이 이 극한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R이 1보다 크잖아?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최고차항 개수의 B. 바로 얻을 수 있나요? R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R의 n제곱을 최고차항이라고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거예요. R이 1보다 클 때. 자, 만약에 R이 1이었다면 R이 1이라면 얘는 바로 계산이 되죠? R이 1일 때는 0이네요. 만약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었다면 0,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얘는 1이죠. 마지막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면 이거 진동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 경우도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진동해요. R의 n제곱은 진동 발산을 해. 하지만 이 식 계산은 가능하죠. 자, 나누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얘는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R, 얘는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거든. 극한 계산해보세요. R의 n제곱 발산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얘 역수를 취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0, 0 수렴해요. 따라서 남는 건 이때도 역시 R분의 1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R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주어진 이 극한을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아니네요. 아니네요. 2분의 1이 나오는 걸 찾아야지. 자, R이 1보다 커요. 이거 나왔어. 이거 음수가 돼야 되지. 아니네요. 그럼 여기 있네. 결국에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R의 값은 딱 하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 등식으로부터 R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계산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뭐 이제는 다 되지 않았니? 마이너스 2라니까. 그럼 여기서도 자,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치? R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하지만 이 식도 나눠주면 된다니까요. 네, R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한을 만들 수 있어요. R의 n제곱으로 나눠버렸어. R 더하기 1 분의 R제곱 더하기 R의 n제곱 분의 3 이런 꼴로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R은 마이너스 2라니까요. 자, 얘는 어쨌든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계산 되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4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리고
두 문제 모두 둘 다 공통점이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아래 범위일 때 요 진동 발산하는 요 케이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은데 뭔가 불편한데 애매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게 15번, 16번 두 개였고요.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칠 17번은 좀 의아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약수의 총합.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좀 출발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의 중복조합을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린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둔 상태에서 지금 저 10의 n제곱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2의 n거듭 제곱 곱하기 5의 n거듭 제곱. 그냥 이걸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약수란 그 소인수 중에 일부를 그냥 바구니에 담으면 약수 바구니. 여기서 일부만 뽑아다가 여기다 담아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을 곱했을 때 생기는 게 다 약수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쇼핑하듯이 2를 2개, 5를 1개 가지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2, 2개, 5 하나를 뽑아서 담았어요. 4, 5, 20이에요. 20은 약수가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나는 별로야. 5만 하나 가지고 와야지. 5를 담았어요. 5도 약수가 되는 거죠. 이런 꼴이란 말이야. 즉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2n개, 5n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느냐. 그래서 그 고르는 가짓수만큼 약수의 개수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그 가짓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2가 n개니까 적게는 0개죠. 아까 안 가져왔잖아요. 가지고 오지 않는 것부터 n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n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죠. 택하냐? 안 택하냐? 두 가지의 선택을 나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1 되는 거죠. 되시나요? 좋아. 그 다음 뒤에도 5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5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부터 n개를 가지고 온다까지 n 플러스 1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약수는 다 다른 값이 나오겠죠. 절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서로 소기 때문에 2와 5가.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n 플러스 1가지, n 플러스 1가지. 따라서 개수는 총 n 플러스 1의 제곱까지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좀 잘 계산을 해내요. 잘 돼. 문제는 양의 약수의 합이에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더해야 되는 거거든. 자, 옆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의 약수의 총합을 계산을 할 건데요. 비슷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얘는 조금 더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수열의 합을 좀 이용을 해야 해요.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자, 해봅시다. 바로 이것도 똑같이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의 n제곱과 5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이때 약수들을 그럼 일단 다 한번 나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약수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2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2만. 그러면 난 2 싫어. 안 가져올래. 하면 1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5는 이제 생각을 안 했어요. 아직. 5는 안 가지고 왔어. 2를 안 가지고 올 거야. 1. 2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 2는 2개. 자, 그래서 이런 등비술이 생기죠. 공비가 2인 등비술이 생길 겁니다. 2도 되고 4도 되고 8도 되고 16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느냐? 2의 n제곱까지. 자, 이런 약수들이 있어요.
그래 이게 있느냐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 5가 만약에 들어가면 또 다른 약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는 이번에는 5를 한 개를 가지고 오고 그 상태에서 2는 안 가지고 올래가 되는 거야. 약수는 5가 되는 거죠. 이제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위에 첫 번째 줄은 5를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야. 5 0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1부터 2의 n제곱까지라는 약수가 생겼었어요. n 플러스 1개의 약수가. 근데 이번에는 5는 한 개만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만. 바구니에다가 5를 하나 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2를 안 가져갈 거야. 약수는 5. 2를 하나만 가지고 와야지 5 하나, 2 하나. 약수는 10 되잖아요. 2 두 개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4, 5, 20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약수는 5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는 약수가 생기는 거죠. 되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5가 두 개일 때도 1부터 2의 n제곱까지의 약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25도 약수고요. 50도 약수고요. 100도 약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능해지느냐?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5의 n제곱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 5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약수의 총합이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기 표로 제시되어 있는 이 모든 약수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 줄은 더하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요만큼 그대로 더하면 돼요. 아,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줄은 등비수열인데 전부 다 5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모든 약수에 5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걸 다 더한다는 거. 더해서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줄 마찬가지. 다 요 주황색만큼 더한 다음 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열에 25가 모든 약수에 25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약수의 총합은 결국 이렇습니다. 합에 5를 곱한 거, 합에 25를 곱한 거. 쭉쭉쭉 같은 케이스로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합에 5의 n제곱을 곱한 거. 잘 계시나요? 그러면 약수의 합이란 양의 약수의 총합이란 결국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1부터 2의 n제곱까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2-1 분의 첫째 항은 1이에요. 항이 몇 개죠? n개 아니야? n 플러스 1가지의 선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수도 n 플러스 1개죠.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주황색 항들의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5의 0제곱 1을 곱한 애도 있고 그 다음 덩어리는 다 여기다가 5를 곱한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 덩어리는 여기다 25를 곱한 애들도 있고요. 5의 n제곱을 곱한 애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덩어리들이 쭉쭉쭉 더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결국 곱해지는 애들도 5의 0제곱부터 5의 n제곱까지 이것조차도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하겠죠. 5-1. 여기도 5의 0제곱부터 5의 n제곱까지입니다.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꼴로 수열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방식은 이러합니다. 되시나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수열에 의한 단원이 아니라 확률별 통계 중복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요 여기는 같이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얘입니다. FN은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FN의 10의 n적으로 나눈 그 값의 극한을 계산을 하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는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뭐 간단히만 생각해 보면 뭐 2의 n제곱 여기 5의 n제곱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건 2의 n제곱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5의 n제곱이라는 그 덩어리 앞에 4분의 5가 곱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최고차항만 본 겁니다. 따라서 10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결국 최고차항 계수의 b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자, 까다로운 문제를 3개를 연달아서 하나 생각을 해봤었네요. 이건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에 있었던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개수, 일단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갑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답니다. 뭐 그건 좋아요. 자, 이때 가와 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A1을 계산을 하래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가 하나만 깨달으면 되게 문제는 쉬운 문제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느낍니다. 자, 밑에 봅시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이걸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수열의 귀납적정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옛날 말로는 점화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2개 이상의 항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자, 간단해 보이지 않니? 얘는요. 모든 항의 양수라면서요. 일단 0은 아니잖아요. AN으로 나눠도 괜찮다고요. 자, 이런 식이 성립해요. AN분의 AN 플러스 1 이웃한 두 항의 B라고요. B가 A1 첫째 항이래요. 중요한 건 뭐야? 첫째 항. 숫자라고, 상수. A1이라는 상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상수라고. 일정하다고요. 누가? AN과 AN 플러스 1의 B가. 이게 뭐야? 수열인데 이웃한 두 항이 B가 일정하다. B가 같아?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의 공비라고요. 결국. AN은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따라서 AN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첫째 항도 A1이고 공비도 A1이라서 그냥 A1의 n제곱인 이런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SN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옆에서 구하면 되는 거지 뭐. 밑에 써둘까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니? A1-1 공비니까 R이라고 안 써도 괜찮죠? 자, 첫째 항도 A1 공비도 A1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네요. 됐죠? 자, 이제 저 나와 있는 식 다시 써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극한은 AN분의 SN이래요. 요거분의 요거라고요. 정의해서 써보십시오. 분모는 A1의 n제곱. 분자는 SN이에요.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거든. 그냥 쓸게요. A1-1분의 A1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보장은 없군요, 사실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네, 들이라는 보장은 없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 중요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비수열이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진동 발산하느냐 그 케이스를 구분 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 극한값이 3이랍니다. 이 극한이 3이 되도록 A1을 이제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구나.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수열을 구해서 이게 이런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안 것까지 일단 문제는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열을, 이 극한을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할게요. 위로 올라오실까요? 자, 다시 써놓을게요. 식 정리하면요. A1-1, 여기는 A1 n제곱
분자는 A1. A1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고요. 자, 실제로 지금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누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어차피 수렴 양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A1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케이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A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라고 해봅시다. 이게 0. 이게 0. 이렇게 수렴하는 케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분모는 일단 0이거든? 근데 아직 답은 나올 수 있죠. 0분의 0꼴이 되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0분의 0꼴 나와야 되거든? 그럼 0분의 0꼴 나온다는 건 뭐야? 이게 0이 돼. 분자가 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A1이 0 돼야 되죠. A1이 0 돼야 되는데 0보다 커요. 모순이죠. 틀렸네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A1이 1보다 크겠지. A1이 1보다 커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풀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1이 1보다 큰 경우는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래서 자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려고요. 꼭 이렇게 계산하시라 그랬잖아요. A1의 n제곱을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려고요. 그러면 자 이거 나눠주면 나눠버려. 그러면 분모는 A1-1만 남게 되고요. 분자는 자, 나눴습니다. 그럼 괄호 안이 1 마이너스 A1의 n제곱 분의 1. 시간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괜찮니? 예, 분모 분자를 A1의 n제곱으로 나눠버렸어요. 나누고 얘도 나누어주고. 극한 계산 되십니까? 요거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죠. 예, 무한대로 발산했으니까요. 따라서 남게 되는 건 A1-1 분의 A1 만 남죠? 네, 이게 극한값 3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2분의 3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는 답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했던 것들은요,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아래 n제곱이 범위에 따라 발산하는가 수렴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식을 경우를 나누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물었던 몇 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극한의 계산보다는 조금 다소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공부하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시간에 과제를 18번까지 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공지사항에 따로 제시되는 그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는 범위는 이제 따로 차시에서 문제를 풀도록 안 하고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꼭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과제를 확인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